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오늘은 건설 감정을 기가 막히게 잘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설사분들은 이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셨을 때 발생되는 이런 분쟁들, 그리고 발주자분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맡겼는데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파절해서 문제가 됐을 때, 그럴 때 양 당사자분들 모두 건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소송에 갔을 때 소송에서 좋은 감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감정을 해두시는 것도 굉장히 요긴한 방법이다 라는 말씀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죠. 근데 이제 사감정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들고, 그리고 법원에 가서도 또 이중으로 또 한 번 감정을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선택하실 문제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감정을 받든 아니면 사감정 없이 이제 본안 소송에서 감정을 받든 우리가 감정 절차에 들어갔을 때 감정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노하우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건설 현장에서 일단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성고율 감정, 공정률 감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얼마나 했느냐, 이거를 이제 산출 내역서를 기준으로 이 공정이 완성됐고 이 공정은 뭐 반 정도 됐고 하는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공정률을 산출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감정의 유형이 또 하자에 대한 감정이죠. 어떤 부분이 하자에 해당이 되고 이를 보수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든다 라는 내용을 감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감정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공사를 50% 정도 하고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공사가 다 완성돼 버려서 우리가 공사를 얼만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거나, 아니면 우리 발주자 입장에서 하자가 너무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런데 다른 업체 시켜서 급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보수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자가 다 없어져서 감정 갔을 때 정작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죠. 그러면 현장을 소송 끝날 때까지 혹은 소송에서 감정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힘들죠. 이제 대형 상가 건물이다 그러면은 건물을 임대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고, 또 분양을 하거나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감정 갈 때까지 막 1년씩 붙들어 놓으면 손실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을 지어서 이제 입주하셔야 되는 상황에서도 뭐 목욕탕에 공사가 안 돼 있어서 샤워를 할 수가 없고 변기를 쓸 수도 없고 이런 상태를 감정 갈 때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불편하고 손해가 막심하니까 공사를 다 해버렸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입증이 안 되잖아요. 덮어버려서 다 고쳐버려서 이제 감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현장 상황, 그리고 당시에 발생된 하자의 상황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잘 찍어 두시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이런 상태였구나. 골조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었구나. 콘크리트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 흘러내렸구나. 이런 것들을 감정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 그런 자료들을 사진, 동영상 찍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모든 현장 구석구석을 다 찍어 놓고, 그리고 특히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의 목록, 리스트를 만드셔서 그 리스트에 따른 하자의 내용을 또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만들어 두시는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하자고 뭐가 하자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하자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거는 다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자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감정사분이 그걸 빼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과 목록 자료들을 구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서 본인도 이제 정리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구나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두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공사 내역서, 즉 산출 내역서와 공사 현장을 비교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교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건설업체나 혹은 이제 감리, 건축사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당시 현장에서 내역서상 시공이 된 부분과 되지 않은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을 받아두는 거, 그 자료를 좀 확보해 두는 거, 의견서라도 이렇게 받아두시는 게 굉장히 또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 보수의 경우에는 이 하자에 대해서 시공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데 시공이 안 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뭐 자재가 임의로 이렇게 변경된 부분도 있다. 이런 관련 내용들. 그건 이제 내역서랑 비교해서 우리가 하자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붙어 있었던 내역서, 산출 내역서와 공사 현장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자료를 또 확보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공사의 후속 공정을 하는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공사의 내용,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또한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즉 공사 현장에서 전 업체가 50% 정도 공사를 수행하고 갔다면 이후에 공사를 한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후속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공사의 어떤 부분을 수행했는지를 그대로 담은 내역서,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출한 비용들, 그런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 이런 것들을 확보해 두시는 게 나중에 감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자의 경우에는 보수한 내용이겠죠. 즉 보수 업체를 써서 이 부분을 보수하는데 어떤 견적서를 받았고, 그리고 비용을 얼마를 지출했다. 그런 것들이 영수증, 그리고 입금 내역, 이런 것들을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감정 갔을 때 실제로 후속 공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구나. 이 하자 보수 비용이 이만큼 지출이 됐구나. 라는 것들을 반영해서 감정서가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3가지 꼭 기억해 두셨다가 공사, 건설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은 바로 재빠르게 그 자료들을 마련하셔서 나중에 소송 가셨을 때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시고 정말 크게 승소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면서, 건설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 오늘 대공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기린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